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 시설안전, 지하안전을 종합관리하는 안전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이 뜻깊은 일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범국민 지지 서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 없는 세상, 국민의 건강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전 세계의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서울시 기관입니다. 한류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울 썸머비치와 서울 비초록 축제 같은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의 서울달과 등산관광센터 등 서울의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세계 인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향해 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워터 디톡스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대의 성경에도 이 워터 디톡스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은 약 600ml, 즉 생수 한 병을 조금 넘는 양입니다. 그 옛날에도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한 걸 보면 물 마시기는 오랜 역사의 건강 비법인가 봅니다. 지금 물 한 모금 어떠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AI 기술, 기업, 그리고 도시,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미래, 마스 2025에서 시작됩니다. 어반 AI의 중심, 화성 특례시의 혁신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3일간의 여정. 대한민국 최초로 방문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와 AI 테마 특별관, AI 혁신 컨퍼런스까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mass2025.ai에서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 특례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서 5에서 최대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쏟아지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6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습니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는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강병우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4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1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뉴스 FM 사랑해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파이팅은 라디오뿐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서울시당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신선하게 나백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백프로의 에이트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며 공공기관, 산업 현장, 물류창고 근로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은 모두의 바람이자 펜직의 바람입니다. 넓은 공간도 쾌적하게 대형 실링팬은 펜직. 생활에 유익한 바람을 만드는 펜직.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계신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장 의원님은 이제 지역구가 동대문구 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는 한강벨트와 강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 만나보니까 민심이 어떻던가요? 일단 뭐 헌정질서 회복, 빠르게 좀 정치적 혼란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예. 더 어려워진 경제가 빠르게 또 재건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예, 계십니다. 예. 자, 이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관련 발언,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 여성 혐오 문구 인용 발언인데 후폭풍이 지금 거세잖아요. 민주당은 고발하겠다는 것이고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당이라보다는 이제 여성위원회, 여성본부 차원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고발을 좀 많이 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 고발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저희가 당 차원에서 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당은 조금 일단 좀 이 가급적 선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평생 족쇄될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그렇게 이 여성 성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실상 이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더 무겁게 어떤 폭언이나 자해 등의 여러 가지 이 언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저희 앵커께서도 지금 그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하실 정도의 이 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걸 아무튼 너무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사실 너무 큰 실수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좀 더 석고되지 않은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도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했어요.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근데 어찌됐건 이 특정인이 뭐 맞는지 또 그 사안이 또 맞는지 이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선 토론은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을 지금 19금 방송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지금 내부 구체적인 내용을 그럼 또 어디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표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너무 국민들께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사과도 요구했네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의 몫은 어떤 여러 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 심지어 정책 검증 과정, 정책 토론 과정을 기대한 국민들께 19금에 준하는 사실상 망언이 나온 부분은 이건 뭐 사실관계를 어떻게 뭐 지금 저희가 이 묘사를 검증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 부분은 이 언론의 몫인 거지 대선 후보의 몫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지금 방송에서 지금 언급조차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표현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 표현이라 봅니다. 이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뭐 탈당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엔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이 존폐 위협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도 탈당 릴레이가 줄 서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개혁신당 당원들의 어떤 실망한 메시지가 많이 좀 유포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도 개혁신당 당원이라고 밝혔던 분들의 또 자주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해당 문제 발언을 한 인물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글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여부도 아직 판명된 것이 아니고 또 해당 그 뭐 어떤 기소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사실관계 또한 뭐 약식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 또한 그 동일 사안인지도 뭐 전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성 수준의 이 정도의 이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그리고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는 건 참 제가 보기엔 뭐 1, 2, 3차 토론에 대한 뭐 정책 평가가 없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의 이 폭언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이재명 후보 아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것도 심각하고요. 그게 또 사실할지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가 다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몫으로 좀 남겨두고 빠르게 좀 이 공인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빠르게 좀 사과하는 게 또 훨씬 더 석고되지 않은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공약집이 발표가 돼서요. 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일단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철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30명 정도 법안은 지금 남겨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내실 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신 거잖아요. 일단 이 대법관 100명 이야기는 뭐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많이 증가한 인원이라서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귀족 법관제를 폐지하고 전문 법관제를 도입하자 소위 이 독일, 프랑스,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50개고 한 주에 주마다 대법원이 설치돼 있고요. 2개의 대법원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관제를 시행하자는 취지인데 어찌되었건 저는 선대위의 결정을 적극 존중하고요. 예. 또 그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법안을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발의할 때 또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지금 선거 중에 뭐 사실상 국회에 있는 보좌진이나 뭐 의원들마저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었고요. 실제로 지금 100명 법안은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대법관을 그럼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대법관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 연감에서도 예. 지방법원 판사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100건 정도 되고요. 예. 500건 정도 되고요. 예. 고등법원 판사가 1년에 처리하는 건이 100건. 그래요. 예. 대법원 법관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3,300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판결을 내려도 하루에 10건씩 판결을 내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요. 제 법안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 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개인 입법이지 뭐 당과 상의하거나 뭐 당론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이 법사위원으로서 저도 여러 사법기관의 어떤 이 학계나 어떤 여러 이 시민단체와의 토론 등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지 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이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은 다음 정부 때 추진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늠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별로 이 30명 안까지는 공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관심이 뭐 많이 좀 더 적었던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슈 가운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뭐 공동정부 개헌 추진 구상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김문수 이낙연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해괴망측한 연대라고 보고요. 과거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연대한다고 해서 그 연대가 끝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일짜리 연대, 한 뭐 많아봐야 5일짜리,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짜리 연대라고 보고요. 선거 끝나면 사라질 연대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고 예. 영향력도 0.1% 정도의 0.1% 이하의 영향력이 없는 그래요? 연대다라고 봅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가 좀 부실하다 보는데요. 예를 네. 들면 김용민 의원안을 가지고 30명 대법관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네. 대법관은 그러면 뭐 국회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이 조희대 체제에서 는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또 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냐라고 말한다면 그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해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더 부지런하게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네. 조일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논의가 된 적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 없다는 말이 공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되게 그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본인 스스로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 수사 결과에서 또 CCTV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계엄 회의가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 소위 국무회의도 아니죠. 국무위원 간담회 전까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미리 뭐 김영현 장관과 상의하는 CCTV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도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혹은 비아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이 발언과 증거를 제시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가 과연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저희도 계엄을 준비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재차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고 전혀 아니다. 심지어 김영현 장관마저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엄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마저도 계엄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여러 수사를 지금 받고 계신데 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셔야 된다 봅니다. 네. 이슈 가운데 주기현 판사 관련한 접대 의혹이요. 지금 보니까 해당 업소가 11년 전에 무허가 유흥 주점 단속에 적발된 전력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아직 풀지 않은 관련자들이 자료들이 더 있다, 사진이 더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뭐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일행의 권유를 갖고 사진을 찍었다. 뭐 거기는 룸사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해당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 해당 주점은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떳떳하고 합법적인 영업이었으면 왜 스스로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까? 그 월세도 많이 나갈 텐데요. 강남 한복판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현 부장판사께서. 그리고 아마 여러 이 사진을 찍은 일행 등도 변호사법 위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선거 이후에 부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지금 결국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이 사전투표 전날로 바로 어제로 점쳐졌었는데 일단 무산됐는데 물론 보니까 국민의힘은 투표 당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도 1, 2, 3차에 걸쳐서 사실상 반한동훈 경선을 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1차 경선 2차에서 결선해도 됐는데 굳이 3차까지 하면서 계속 이 소위 이 친윤 단일화 과정을 스스로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 왔고요. 그 이후에 무리한 후보 교체 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스스로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또 이준석 후보의 발목을 잡으면서 또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선 과정 자체를 지금 아무런 전략과 비전 없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단일화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대선 당일 혹은 전날까지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일화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는 것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뭐 반반 쪼개져서 지금 양 후보 측에 오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오히려 이 대선 이후엔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정당에선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선 백서위원회가 가동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양당 모두가 다 전당대 당대표 선출 과정이 있을 텐데 아마 1차적으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단일화에 실패한 또 단일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엔 결국 당권 투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양자 구도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가 3자로 쪼개졌다든지 예. 그래서 합쳐지는 과정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3자 구도는 총선 때부터 있었던 구도이고요. 예. 그리고 애초부터 3자 구도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또 지지율 변동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뭐 단일화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저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 목을 메고 있으니 네. 그게 더 저도 황당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이 시각 오전 8시 현재 지금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2.24%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이요. 2022년에 36.93% 당시 사상 최고치 기록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매 시간마다 역대 최고를 경신한다면 40%도 넘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 지금 지난 대선이 77%였거든요. 78% 예, 그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지난 투표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사전 투표 때 투표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저희는 일관되게 사전 투표를 강조해 왔고요. 네. 또 전국 어디서나 또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미리 투표하시는 게 좋다. 본투표에서는 또 여러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참여권을 행사하길 바라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 뭐 부정 투표라면서요. 그런데 요즘 지금 와서 또 사전 투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입장을 좀 하나로 제발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사전 투표가 높은 건 긍정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를 포함해서요. 모든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국을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